오늘 드디어 이제 2022학년도 합격자들이 이제 방금 전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12시 47분이고요. 아까 10시에 발표가 됐고, 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합격하면 와라. 그래서 바로 아마 온 거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선생님 되셨네. 유진의 선생님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 카페 보면 알겠지만 작년도 활동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거제 인강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했어요. 댓글 잘 달고 자료 좋은 자료 많이 올리고 서로 응원의 댓글 달고 막 그랬던 친구라서 거제에서 인강생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2차 때문에 2차 때 온 거니? 네. 2차 때 저한테 사정을 했어요. 원래 인강생은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근데 워낙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친구고, 그다음에 조교들 회의할 때도 그 친구는 사정을 학원에다가 굉장히 사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래서 그때 얼굴 처음 사실 2차 때 봤고, 그 전에도 선생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니? 네. 그 전에 12월 12월 말에 한번 통화했었고 이제 12월 달에 봤네요, 저를요. 그렇죠. 1년 만에 한번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저랑 상담 전화했었고 1년간 인강 듣다가 이제 왔고 그다음에 그럼 집은 원래 거제도고 자, 이제 몇 수째였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재수 3수 정도였고 시험은 몇 번 쳤다? 4번이요. 4번 쳤고 실제로는 한 재수야, 삼수야? 일을 좀 해가지고 3수까지는 일을 조금씩 해가지고 재수 또는 삼수 같은 네. 삼수 같은 직업고 올해 합격은 경남 네. 경남 점수 깝시다. 1차 1차 85.33이요. 30점 2차 2차 176점 빼야 되잖아. 야 91.26 정도. 91.26 소수점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요 정도로 지금 했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올해 지금 합격 점수였으니까 요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뭐 히스토리 잠깐 얘기할 거고요. 어쨌건 약간 갑자기 뭐 멘트를 준비한 게 없잖아요. 오늘 10시에 지금 합격하고 나서 어저께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은 저 서울 올라와 있어요. 서류 뗄 게 있어서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약에 소식이 있으면 바로 노량진 선생님한테 달려갈게요. 그래서 그러자라고 제가 그 정도 어제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던 게 다고요. 자, 어쨌든 우리 유진혜 선생님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또 뭐가 가장 중요했었는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포인트를 알고 또 끝나고 나서 직강생분들하고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볼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들으면서 좀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메모 좀 하시고 질문할 게 뭐가 있는가 그거 참 체크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소개는 거의 다 해주셨으니까 소개는 생략하고 저는 유석쌤 강의를 작년에는 유석쌤 강의를 전체 다 들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9, 10, 11월 강의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떨어졌지만 그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 해에는 쭉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들었던 강의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커리 위주로. 우선 전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유석쌤 강의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따라가실 테니까 그 부분 빼고 제가 특별하게 했던 점들 그런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는 75점이었어요. 근데 올해 10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에
비문학 문제, 언어 영역 있죠. 수능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거를 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1월 살짝 공부 안 될 때 봤거든요. 근데 비문학 풀라고 하셨는데 그거 풀었어야 하고요. 1월에 이미. 그러고 저는 비문학이 부족하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비문학 책을 샀어요. 얇은 책. 그래서 그걸로 뭐 경제나 아니면 IT 관련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확장하는 데 썼고요. 초반이니까. 그 다음 1월에 했던 게 수능 영어 영역 3개념 분석하는 거. 그거 1월에 다 당연히 끝냈어야 했고 1월 초에 끝냈던 것 같아요. 그건 다 빨리 했습니다. 그 다음 1월, 2월에 그 다음으로 한 거는 구문 분석, 구문 정리 많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1문 책 사서 구문 분석 제가 그때부터 쭉 했습니다. 추가로는 단어 아까 말씀하시다가 생각났는데 단어는 많이 외울 때는 하루에 7, 8시간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단어를 많이 외워서 뒤에 조금 부담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 2월을 보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유석쌤 강의 다 따라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3, 4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영미소설이나 파워프로스 라이팅을 들어갔었는데 그거 계속 과제하면서 단어 정리를 했었고 여기에서도 계속 구문 분석 계속 정리했어요. 그러면 여기 파워프로스 라이팅이나 아니면 영미소설에 나오는 구문 정리 있잖아요. 그것도 추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 제가 1001문에 한 것 플러스 또 여기 인강 들으면서 나왔던 것들 추가를 계속해서 좀 포인트가 되고 중요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쓸만한 그런 문법 위주로 정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또 독해에 자주 쓰이는 그런 구문들을 정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3, 4월에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제 3, 4월 되면 파워 리딩 스킬스가 끝나잖아요. 파워 리딩 스킬스가 끝나기 때문에 제가 뭐가 부족한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싶더라고요. 1년 부분에서. 그래서 교과서 아웃풋 특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아웃풋 특강에서 제가 아웃풋이 부족한지 아니면 독해 지문을 파악하는 게 부족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과서 아웃풋을 들었고 교과서 아웃풋 특강에서는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이 간단해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풀었는데 아웃풋도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지문이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려서 아웃풋도 잘 안 되는구나 해서 그 부분도 신경 써야겠다라고 한 번 더 인식을 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특강이 사운드 앤 센스를 들었어요. 이때 유석쌤께서 그 특강에서 추천해 주신 부분이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답하는 거, 문제를 만들어서 내고 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한글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다른 사람한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잘 못 찾겠어서 사운드 앤 센스 스터디 하는 분들이랑 문제를 내고 그걸 답한 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을 해줬어요. 한글로 번역을 해줬죠. 그래서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제대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웃풋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웃풋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른 선생님은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의도랑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 이걸 확실하게 느껴서 그거를 사운드 앤 센스 할 때 계속 했어요. 끝까지 했고 그렇게 해서 3, 4월은 나머지는 유석쌤 강의 따라갔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5, 6월부터는 이제 구문 분석에 사실 1001문은 좀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상위권 수준의 학생들도 가르쳐야 할 수 있으니 넥서스 구문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넥서스 추가하면서 구문을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또 겹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럼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문 계속 봤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학생들 영어 문법 있잖아요. 영어 문법 따로 T지나 SG나 이런 거 원서를 전체를 보지 않아도 제가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아니까 발췌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 발췌독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시간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5, 6월엔 추가로 이제 월든 특강을 들었고
이때는 이제 앞에 사운드 앤 센스랑 다르게 월든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했고요. 전체 월든이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전체 한글로 다 타이핑을 해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원이랑 한 게 교사처럼 이걸 설명해 주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구문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거의 주제 같은 것들, 왜 이게 이런 흐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월든에서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이런 주제가 되는지 그거를 스터디원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5, 6월까지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의하실 때 얘기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파워 리딩 스킬스 복습을 5, 6월에 했어요. 5, 6월에 하면서 기입형 문제를 제가 빈칸 뚫는 거를 계속했어요. 파워 리딩 스킬스 지문을 활용해서 내가 임용 기입형처럼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생들이라면 또 어떤 오답을 선택했을지 그것까지 복습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복습할 땐 기본적으로 뭐 메인 아이디어나 토픽 센턴스나 컨클루딩 센턴스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그렇게 했고 또 5, 6월에는 기출 문제 분석 강의 계속 들었고요. 그리고 7,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들었는데, 모의고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7, 8월부터는 제가 영교랑 영어학을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영교나 영어학에 대해서는 나중에 짧게 말씀 더 드릴게요. 우선 일영 문학 모의고사 말씀드리면 계속 단어 정리를 엄청 꾸준하게 했어요. 단어 정리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해왔고, 중간에 또 가르쳐 주시는 뭐 팁이나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좀 정리를 잘 했던 것 같아요. 7, 8월에는 문제가 쉬웠거든요. 작년에 조금 그나마 평균이었고 9, 11월이랑 이어지잖아요. 9월부터 11월에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도 계속 좌절하면서 들었는데 시험에 가니까 약간 유석쌤 모의고사보다 시험 문제가 더 쉬운 거예요. 일영이랑 문학이. 그래서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모의고사 하면 많이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전체가 다 있는 모의고사를 들지 아니면 일영 문학만 있는 모의고사를 들지 나중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인강으로 그 프린터를 발송을 해주시거든요. 큰 종이로. 그래서 유석쌤 모의고사만 받았고, 그리고 영교는 저는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출했고, 그리고 영어학 문제은행 해서 이걸 엮었어요, 제가. 그래서 거의 9월부터 11월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로 엮어서 전공 A랑 B형을 제가 만들었어요. 배점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 배분도 제가 잘 안 돼서 그것 연습할 겸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른 모의고사를 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를 덜 하는 사람이 합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의사항 정리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체득하고 자동화시킬 것인가, 그거를 가장 많이 집중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전반기, 후반기의 구체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데 포인트가 됐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했던 장점은 제가 인강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강으로 하면 동기부여도 안 되고 혼자 고립감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하는데, 카페 활동을 하면서 좀 외로운 것도 덜하고 또 직강쌤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확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하기 힘든데 직강쌤들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자료도 너무 잘 공유하시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자극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카페 활동한 건 저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강쌤들도 솔직히 이렇게 스터디원들이랑 만나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카페 활동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 또 저의 다른 장점은 제가 믿으면
그냥 확신을 가지고 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재작년에 유석쌤 강의 9월부터 11월까지 들으면서 이거는 무조건 유석쌤 강의 내년 컬이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해서 어떻게든 그냥 유석쌤이 중간에 주는 팁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팁이 구문 분석이었거든요. 팁이 구문 분석이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앤 센스는 뭐 번역하는 거, 한글 번역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가볍게 듣기 쉬운데 유석쌤이 그거를 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힌트를 쏙쏙 잡아서 그게 엄청 도움이 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모두가 하는 것보다 유석쌤이 힌트를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석쌤 믿고 하라고 하시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또 아깝잖아요. 저희가 뭐 시간이 긴 건 아니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에 합격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전 기출에서 약점을 좀 정확하게 분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력 문학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작년 기출을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수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그 스터디원 분들이랑 같이 줌이나 이런 걸로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긴장할 때 푸는 거랑 그냥 푸는 거랑 엄청 달라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그런 시간에 맞춰서 긴장된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1년이라는 시간을 좀 경제성 있게 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출을 분석을 다 하시잖아요. 분석을 하실 때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론적인 거는 한 번 나왔던 거 어차피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거는 기본적인 지식만 계속 하시고 전체를 어떤 흐름으로 시험이 가고 있느냐 이런 거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교는 그 스캐닝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특정한 정보를 얼마나 잘 찾느냐 그게 포인트였다고 생각했고 그 전에 분석을 할 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집중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9월부터 11월에. 그래서 스캐닝 하는 거 그리고 디렉션을 실수 없이 읽는 거. 네, 왜냐면 연교는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디렉션에서 실수하면 그게 엄청 갭이 크고 그거는 실수하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연교는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렉션을 얼마나 실수 없이 읽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영어학은 이때까지 기출을 분석했을 때 기본적인 지식하고 그 당일날에 얼마나 분석을 잘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분석력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기출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100%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시중에 있는 뭐 영어학 문제는 기출이랑 다르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분석력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어학에서 영어 문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문법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문 정리하면서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영어학이랑 연계해서 한다면 영어 문법은 딱 보고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다른 거에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학의 전체적인 다른 뭐 복잡한 이론보다 영어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학은 가서 분석력, 그거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육학을 말씀드리자면 교육학은 이것도 기출을 잘 분석하셔서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답으로 했을까?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을까? 그거를 분석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을. 옛날 거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 3개년 정도만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은 교육학도 기초적인 게 들어가고 저는 면접 책 위주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실무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화에서 실수를 줄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별표 완전 해두시면 나중에 9월, 11월 됐을 때 내가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시험, 저번에 쳤던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 제가 같이 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논란이 있는 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드래프티랑 그리고 인테그레이티브를 제가 썼어요. 근데 가채보다 높은 걸 보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드래프티랑 인테그레이티브 썼는데 가채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또 시행착오에 있어서는 가장 힘든 게 동기부여죠. 1년 동안 하니까. 그래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는데 직강을 오시면 동기부여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2차에 와보니까 안 찍히는 것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전 찍히는 것도 인강생 분들이 보시면 막 동기부여 하는 거 넘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동기부여 해주시는 말이 너무 좋아서 진짜 더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치니까 그런 것들 빠뜨리지 마시고, 또 동기부여 하는 것도 공부의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솔직히 공부는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용시험 내 지인도 합격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좀 간절하고 겸손하게 하시면 더 열심히,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공부하는 시간, 저는 우선 10시간은 일단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직강 선생님들 보시니까 12시간 더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2시간을 해야지 목표는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시간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도 해봤기 때문에 일할 때의 공부량이랑 그냥 오래 했을 때 공부량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석쌤 강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명언은 그럴 거면 하지 마. 힘들면 하지 마. 바쁘면 하지 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 오늘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유석쌤 강의를 봤을 때 유석쌤한테 이 얘기를 했다면 유석쌤이 하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럼 임용 때려쳐라고 하셨겠지.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를 오늘 결과가 나왔으니까 2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쌤이랑도 얘기했는데 조금은 변별이 커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아직 저희 경남 쌤들이랑은 연결이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차 변별이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2차를 준비하면서 직강을 왔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달이 제가 그러니까 12월에 공부를 하러 올라온 거죠. 그래서 12월에 오길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게, 스터디원들이 너무 좋았고 유석쌤 믿고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원 쌤들도 너무 좋고,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게 유석쌤과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요. 되게 혼란이 생기면 내가 가르쳐 주느라 솔직히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2차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왔던 게 좋았다라고 생각했고, 또 와보니까 진짜 동기부여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권태감이 들 때가 있는데, 솔직히 결과도 안 나왔는데 하기 싫잖아요, 2차는. 근데 엄청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힘든 한 달이었지만 진짜 알차게 해서 그나마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편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고 다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유석쌤 해주신 거, 말씀하신 거 믿고 가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응원하고요.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